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친 어려운 형편의 사람,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고통받는 친구, 혹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웃을 보면 자연스레 손을 내밀고 싶어지죠. 이는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모든 동정심은 옳은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그리고 불운한 사람과 얽히는 것이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동정심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강력한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적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동정심은 쉽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와주고자 했던 마음이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고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며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대학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돈이 없었고 빚을 갚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누구나 그를 도와주려 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었으며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몇 주간 머물게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끝내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고 도움을 준 사람들조차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새로운 문제를 만들며 도움을 청했으며 결국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친구가 나빴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정심이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한 결정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불운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운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는 왜 불운한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떠오릅니다. 행운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불운한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삶의 균형을 종종 언급하곤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은 또 다른 사람의 기회가 되며 불운과 행운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운한 사람과 동정심으로 얽히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삶의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동정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불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정심과 불운한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불운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동정심이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다뤄볼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역학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운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운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누군가의 실수나 실패가 다른 이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몰락이 또 다른 사람의 번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이 균형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산하게 되면 그 회사가 점유하던 시장의 일부는 다른 회사들에게 분배됩니다. 즉, 한 회사의 불운이
또 다른 회사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셈이죠.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흑사병으로 인해 당시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적 질서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었던 상황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운과 행운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운도 있습니다. 불운한 사람의 존재는 행운한 사람의 존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같은 상호관계는 어쩌면 인간 사회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상황이지만 그 덕분에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불운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불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운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동정심은 때로는 불운한 사람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 이는 곧 경제의 다른 한 부분에서 자원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불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가 불운과 행운의 관계를 단순히 선악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운은 때로 부정적인 면만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간사에서 이런 균형은 삶의 필연적인 일부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동정심이 단순히 감정적 반응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운한 사람과의 얽힘이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입니다. 불운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돌을 물에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듯 불운도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한 사람의 불운은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연쇄작용은 때로는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쇄작용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불운의 존재를 단순히 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불운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도와주려는 태도는 우리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불운한 상황에서도 삶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할지 몰라도 불운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운한 사람의 곁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운한 사람과의 얽힘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다음에는 불운은 어떤 식으로 전염되는지 그리고 그 전염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운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어떤 이의 불운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때로는 물리적인 형태로 또 때로는 심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향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은 바로 이 감염성에 있습니다. 불운의 감염성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팀 전체의 분위기를 침체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동료가 초래한 불운은 단지 그의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팀의 다른 사람들 역시 사기를 잃거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의 불운이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 팀 전체가 흔들리거나 심지어 프로젝트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불운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이 겪는 고통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국 그 문제는 친구의 경제적 불운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불운이 감정적으로도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불운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쉽습니다. 마치 물이 스펀지를 적시듯 우리는 그들의 절망, 분노 혹은 좌절감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정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운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같이 나눠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순전히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동정심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집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집 일부를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은 점점 자신의 책임을 게을리하게 되고 부부는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관계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원래의 선의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가 이토록 위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불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 환경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불운한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우선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그들로 인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불운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휘말리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운의 감염을 막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운한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그 고통을 전적으로 떠안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정심이 선한 영향을 끼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불운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불운과 동정심의 역학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불운한 상황에서 동정심과 복수심이 교차하는 순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오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불운의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난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행운의 기회를 붙잡으며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명의 전환은 사람들 사이의 감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동정심과 복수심이 뒤바뀌는 순간은 우리 인간관계와 선택의 복잡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감정은 종종 잊혀지거나 덮어집니다.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갑자기 불행을 겪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동정심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불운에 처했을 때 그들의 불행은 마치 인간적인 방어막처럼 작용하여 과거의 잘못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에서 많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향해 무리수를 두었고 결국 동료들 사이에서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손실을 입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의 불운한 상황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는 동정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몰락을 본 동료들은 과거의 분노를 뒤로한 채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감정의 판을 흔들 때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운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동정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동정심에서 비롯된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과 복수심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동정심은 복수심의 반대 방향에서 출발하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감정을 떠올리며 그 감정이 동정으로 바뀔지 복수로 바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이 불운에 빠졌을 때 그를 동정하는 대신 그럴 줄 알았어라는 태도로 복수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복수심이 동정심으로 바뀌어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정심과 복수심은 운명의 장난에 의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의 역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에 따라 쉽게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정심이 우리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울 수도 있으며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역전은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암살된 이후 사람들의 감정은 복수심에서 동정심으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동료들에게는 치명적인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감정의 역전이 얼마나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쉽게 발견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크게 실패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과거의 복수심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역전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정으로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정심이든 복수심이든
감정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우리 삶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불운한 사람과 가까이 어울리는 이유를 묻는다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정심과 이타심을 자신의 도덕적 자부심으로 삼는 사람들은 불운한 사람을 돕는 일을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소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불운한 사람과 얽히는 행위가 진정으로 고귀한 영혼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일까요?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불운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동정심을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동이 우리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매번 어렵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시간과 돈,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그를 돕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종종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뿐 친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도움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행동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도덕적 자부심을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리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불운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운한 사람을 돕는 것은 때로 우리의 통제 욕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아지길 바라며 우리의 도움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현실에서 자주 배신당합니다. 불운한 사람의 문제는 종종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오랜 시간과 개인의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불운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고난 속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운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은 그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불운한 사람을 외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의 방식과 범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재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주는 것이 더 나은 도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공감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한계 안에서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운한 사람의 고난 속으로 함께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들을 돕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동정심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인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귀한 영혼이라는 착각은 우리를 쉽게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귀한 영혼은 자신을 먼저 보호하면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균형을 찾는 사람입니다. 동정심은 소중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불운의 감정적 연쇄작용을 차단하는 실용적인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불운의 바람을 맞닥뜨리고 그 중심에 놓인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동정심은 인간다운 감정이며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선의를 베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과 얽히는 일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운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불운과 동정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들의 불운이 우리의 운명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생의 판을 흔듭니다. 어제는 승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패배자가 되고 미움받던 사람이 불행을 겪으면서 동정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할까? 아니면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불운한 사람과 얽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는 단순히 그들을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돕고 싶다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친구가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불운의 연쇄작용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운한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정심은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그들의 불운을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불운에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돕는 손길을 내밀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동정심이 우리 삶을 잠식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동정심과 지혜를 결합해야 합니다. 동정심은 감정적 본능이지만 지혜는 이성적 선택입니다. 동정심이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할 때 그 행동이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의존성을 강화하거나 문제를 악화시킨다면 우리는 그 도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동정은 단순히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잔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불운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운에 지나치게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돕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는 지혜롭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을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운한 사람과 얽힐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동정심이 인간다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기 존중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판을 흔드는 운명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을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하며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동정심은 고귀한 감정이지만 지혜가 없는 동정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의 불운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먼저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지키며 동시에 다른 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